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을 좀 시승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5세대 모델이 출시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11년 만에 5세대 모델이 출시가 된 거고요. 지프 브랜드의 웨고니어 컨셉에 많은 디자인을 채용을 해왔습니다. 웨고니어 역시 양산 모델이 출시가 됐죠. 상당히 좀 유사한 이런 디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디자인, 실내 공간, 그 다음에 주행 성능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프 웨고니어의 전체적인 이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웨고니어도 이제 국내에 아마 출시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기회사가 만나게 된다면 L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크기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프 그랜드 체로키만의 몇 가지 디자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지프 브랜드의 그 독특한 이 7개의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4세대 모델보다 조금 더 정돈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얇아졌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에 전체적으로 크롬 소재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헤드램프 아래쪽으로 지나는 이 크롬 라인이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좀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아랫부분이 좀 더 이제 볼드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면부에서 봤을 때 위쪽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조금 더 좁게 느껴지고 아래쪽은 상당히 좀 넓게 높이가 높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디자인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액티브 셔터 그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는 닫아서 이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 안쪽에는 셔터가 열려서 안쪽에 엔진룸을 이제 냉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측면에서 보면요, 이 독특한 형상이 있습니다. 이 보닛 쪽이 상당히 좀 수평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웨고니어 컨셉에서 많이 차용된 디자인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이제 서밋 리저브 트림입니다. 가장 상위 트림이고요. 국내에는 오버랜드와 서밋 리저브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상위 트림이고요. 21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모두 이제 멀티 링크가 표시가 되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 그 지프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서스펜션 사양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까지도 이제 둘 다 멀티링크로 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개 기본적으로 이 보닛부터 차량 끝까지 이어지는 이 수평적인 라인들이 세 개가 이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선의 이미지가 역사선의 하나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라디에이터 그릴 앞쪽이 샤크노즈라고 부르죠. 상당히 좀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특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벨트 라인이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저도 잠깐 좀 시승을 하면서 왔는데 실내에서의 그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벨트 라인이 상당히 좀 두꺼운 이러한 외형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앉았을 때 개방감이 나쁘지 않고요. 크롬 라인이 1열과 2열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 뒤쪽에 차량의 리어 부분에 와서는 내려가는 이러한 형상들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볼드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은 맞긴 한데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딱히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세심하게 보시면 이렇게 좀 차량의 단차의 마감 같은 것들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독일 차들에서 보는 것 같이 좀 깔끔한 인상을 좀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균일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도 곳곳에 보이긴 하는데요. 미국 차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죠. 3열 모델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도 큰 창이 나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좀 좋고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7.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 효율성이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뒤쪽에서 보시면 이제 4x4 로고가 붙여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이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L 로고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롱휠베이스 모델을 뜻하는 L 로고를 더해진 로고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뒤쪽에도 이제 서밋 리저브 트림의 이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헤드램프,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얇은 크기로 바뀌었죠. 요즘은 헤드램프나 리어램프 모두 상당히 얇은 크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배기구도 모두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버랜드 트림, 서밋 리저브 트림 모두 다 이렇게 배기구가 도출되어 있는 제대로 된 리얼 배기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열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뭐 외관 디자인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 실내 패키징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프리미엄 SUV를 좀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확실히 4세대 모델보다는 고급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내부의 소재라든지 마감 상태, 이런 마감 품질들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 10인치의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10인치를 살짝 넘는 크기의 이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것에 따라서 이게 계기판 디자인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 RPM 게이지라든지 속도 게이지가 좀 작아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이트 비전인데요.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트림인 이 서밋 리저브 트림에서만 나이트 비전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뭐 워낙 좀 밝게, 도로 환경이 밝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시내를 벗어나도 굉장히 어두운 이 도로를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서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고요. 또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이 나이트 비전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화면 설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화면 설정, 가운데 보여지는 정보를 이제 변경을 해서 정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보 같은 경우에 표시되는 정보들도 이 메인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운데 이 지프 로고, 깔끔한 이 지프 로고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스티어링 휠 주변으로 이 계기판의 메뉴들을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이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작은 크기의 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작은 크기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디오 조작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를 사실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을까 싶긴 합니다만, 요 작은 크기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위쪽으로는 일단은 그 주행과 관련된 이 버튼들,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동 주차 버튼이라든지 뭐 레인 키핑 어시스트 버튼들도 이쪽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10.1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 메뉴로 가보면 뭐 공조장치와 관련된 이 메뉴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공조장치 기능들은 이 아래쪽에 일단 물리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수석, 운전석,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모두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디어, 뭐 컴포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통풍 기능들도 이곳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T맵이 적용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자차량 내부의 통신 통신 시스템이 따로 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의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지금 T맵을 사용하는 구성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 하지 않았나 라고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시스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차값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상품 기획자도 의도된 부분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를 보면요, 디밍 룸미러가 있죠. 이 디밍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룸미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룸미러에서 당기게 되면은 뒤쪽에 카메라로 찍히는 영상이 보여서 조금 더 뒤를 확인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요. 또 3열 시트를 접는 버튼도 이 1열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로 차량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화면이 뭐 10.1인치라는 그 수치 자체는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요즘엔 이제 가로로 넓다 보니까 뭐 12.3인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화면이 나오겠죠. 하지만 뭐 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화질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팸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패밀리 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2열과 3열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앉았을 때나 이 뒤쪽에 짐을 놨을 때 뭐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각 시트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좀 더 상세한 화면들이 이렇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자세히 뒤쪽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점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앱들을 설치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공지장치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모두
열선 통풍 3단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도 또 통풍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다음에 그리고 앞쪽에는 USB 포트 A 타입과 C 타입이 모두 4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이얼 형태의 기어 노브도 특징이 되겠는데요. 뭐 헤어라인도 들어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조금 이 조작감이 그렇게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까지는 좀 들지 않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차고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위치를 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국내 사양에는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대 한 10cm까지도 가장 낮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상태까지 바꿨을 때 뭐 10cm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전고를 높일 수가 있다는 점도 이제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적합한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에어 서스펜션 자체는 주행할 때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역시나 이제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에 맞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고요. 샌드 모드, 뭐 스노우, 오토, 스포츠, 락까지 다양한 이 주행 모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도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어시스트 기능들이라든지 각각 수납 공간이라든지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게 덮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하이그로시 소재라 사실 좀 손때가 많이 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좀 눌렀을 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그 오픈되는 기능들을 좀 연출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앞쪽에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상당히 좀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착장감이 굉장히 좀 좋은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밋 리저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팔레르모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의 뭐 어깨를 지지하는 부분이나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착장감도 굉장히 훌륭한 고급스러운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버랜드 차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2열 공간 한번 살펴보죠. 이제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3열 모델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넉넉한 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도 굉장히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지금 이 리저브 서밋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인승 차량이고요. 오버랜드 하위 트림인 오버랜드 차량 같은 경우에 7인승 모델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이 있는 이 독립식 시트가 2열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3열로 진입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접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굉장히 이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보통 이제 3열 구성을 가지고 있는 SUV들의 이 3열 시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 좀 몸을 구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트가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열리기 때문에 3열 진입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봐도 머리를 이렇게 깊게 숙이지 않더라도 또 발을 놓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식 시트고요. 뭐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 동일한 이 팔레르모 가죽에 비교적 착자감이 좀 양호한 이런 2열 시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컵홀더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시트도 통풍 시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 통풍 시트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위쪽에 이 파노라믹 글라스도 상당히 좀 긴 형태로 2열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가로폭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좀 이쪽 공간이 좀 많이 있죠. 일반적인 파노라믹 글라스보다는 그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 뭐 2열 공간의 뭐 글라스 크기라든지 개방감에 있어서는 딱히 뭐 흠잡을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상태인데요. 뭐 주먹이 하나, 둘 정도가 들어가는 무릎 공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앞쪽에 USB 포트도 1열과 마찬가지로 4개가 총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뭐 가전제품 같은 것을 충전할 수 있는, 전원 공급할 수 있는 이 소켓도 마련되어 있어서 뭐 야외 활동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3열 시트에 한번 앉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보면요. 일단 들어갈 때도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 시트를 접어보면요.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성인이 앉기에 뭐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도 지금 3열에 앉았을 때 뭐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좀 구색 맞추기처럼 억지로 이제 3열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랜드 체로키 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넉넉한 이 3열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는 점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뒤쪽에도 USB 포트가 2개, 또 왼쪽에도 이렇게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 C필러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있습니다. 3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더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반가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도 위치해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적정 공간에도 위치해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장점이 되는 부분이 이 시트의 구성 자체입니다. 3열 시트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을 넓게 뽑았다 하더라도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엉덩이를 받쳐주는 부분이 사실 조금 폭이 좁은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앉기에, 제가 키가 170 정도 되는 크기의 뭐 표준 체중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불편함 없이 3열 시트에 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도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뭐 3열 시트 자체도 꼼꼼하게 스티치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앉았을 때 편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3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넓은 옆에 글라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열에서 앉아서 좀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동안에도 특별히 이렇게 불편하다는 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각 창의 아래쪽에 이렇게 차량 모양들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적정 공간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트를 접어서 이제 평탄화가 가능한데요.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센터 콘솔이 있죠.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접힙니다. 그래서 평탄화가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들어서 접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이제 평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열 시트까지 모두 접은 상태에서 위쪽에 뭐 매트를 깔아서 차박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용이할 것 같고요. 뒤쪽으로 가보죠. 자, 지금은 3열을 편 상태의 적정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차량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3열 시트와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3열 같은 경우에는 접고 펴는 기능을 모두 전동 기능으로 할 수가 있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그냥 접는 것만 가능하고요. 이 펴는 것은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접어 볼까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고요. 왼쪽도 한번 접어 보죠. 자, 전동식으로 모두 접히게 되고,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네, 지금처럼 다시 펴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한번 접어본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실내 공간, 그러니까 적재 공간 자체는 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익스플로러 모델과 좀 비교를 할 때 익스플로러 모델보다 조금 좁은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한 버튼 구성이라든지, 특히나 6인승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콘솔이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탄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좀 시트의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다른 뭐 경쟁 모델들보다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사용하기 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좀 반가웠던 부분이 이 트렁크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이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리고 닫을 때는 이쪽에 보통 버튼이 위치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키 작은 분들에게는 조금 껑충 띄워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쪽에 위치시키면서 좀 더 편리하게 이 문을 닫을 수가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랜드 체로키의 이 실내 공간은 기존의 이 그랜드 체로키를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인상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거기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촉감의 이런 나무 우드 소재라든지 기타 뭐 가죽 소재,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면서 기존의 4세대 모델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3열 공간의 활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은 식구들을 이동하는데 좀 필요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그랜드 체로키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지프시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짧은 좀 오프로드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코스이긴 한데요. 일단 노면의 진동이 뭐 일반 도로를 다닐 때보다는 항상 좀 더 크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뭐 좌우 롤도 어느 정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차량 세팅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굉장히 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프 브랜드만의 다양한 이 주행 모드,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정말 주파성, 오프로드 주파성이 그냥 뛰어난 모델임을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도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요. 사실 지금 상황은 다른 주행 모델을 넣지 않더라도, 오프로드 주행 모델을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뭐 오토모드만으로도 뭐 충분히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10cm 가까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까지 전고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주파성, 오프로드 주파성도 뭐 충분히 확보를 한 차량이고요. 도각 능력 같은 경우는 61cm 정도의 도각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애지간한 뭐 개울은 충분히 주행할 수가 있는 높이가 되겠고요. 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뭐 90cm 가까이 뭐 도각 능력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 아마 그 차이를 느끼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프로드를 위한 몇 가지 좀 편의 기능들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면요, 지금은 뭐 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프로드 모드로 가게 되면은 뭐 차량의 좌우 각도, 앞뒤 각도라든지 현재 주행 모드에 따른 여러 가지 주행 모드에 따른 그래픽의 변화, 또 차량의 구동축이 지금 얼마나 위아래로 뭐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여전히 뭐 도심형 SUV에 가까운 모델이긴 하지만 역시나 또 지프 브랜드 모델답게 다양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잠시나마 좀 체험할 수가 있었고요. 또 온로드 주행이 사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주행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 명이 또 앉아서 이동할 수 있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했을 때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뭐 깡통 모델,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이 굉장히 좀 심하다는 뭐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에 들어온 사양 같은 경우에는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런 단점을 아마 느끼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6L V6 펜타스타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1로. 사실 그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뭐 넉넉하지 않은 뭐 출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아마 주행을 해보신다면 제법 차량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뭐 2.3톤이 넘는 차량이긴 하지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라든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부분은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노면이 그렇게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속 한 40에서 뭐 50km, 60km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차량도 굉장히 좀 정숙한 편입니다. 이따가 뭐 고속주행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따로 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시승하고 오면서 속도를 제법 많이 높여서 좀 주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뭐 A필러 쪽에서 바람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하는 일도 사실 크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차음도 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전석과 뒤쪽 2열까지 모두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차단 능력도 어느 좀 잘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엔진 자체가 뭐 엔진음이 그렇게 크게 실내로 유입되고 뭐 엔진음 자체가 그렇게 뭐 둔탁한 음색, 뭐 거친 음색을 주는 엔진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이 V6 엔진만의, 자연흡기 엔진만의 또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RPM 회전수를 좀 높였을 때에 이런 반응도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주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가속을 하는 느낌, 이런 것들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차량을 밀어주는 이러한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 터보가 장착된 엔진들 많이 대부분 채용하고 있죠. 탄소 배출 때문에 다운사이징 엔진들을 좀 많이 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도 엔진 볼륨이 좀 작아지긴 했습니다. 사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헤미 엔진 5리터를 넘어가는 이 헤미 엔진 같은 경우가, 헤미 엔진도 장착되는 차량들이 있긴 하지만 국내 사양에서는 뭐 이 정도 엔진으로도 뭐 어떤 도로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이 동력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좀 차분하게 주행을 하는 것에 좀 적합하게
모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요. 엔진의 반응도 초반에 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타입보다는 가속 페달에 힘을 실어서 RPM을 쭉 올려봐도 이게 초반에 강력한 뭐 이렇게 토크감이라든지 가속감이 느껴지는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덕분에 편안하게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좀 탑승을 해서 장시간 이동하는 경우에도 뭐 부담 없이 좀 주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의 전고 같은 경우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 또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조금 와인딩 로드를 좀 주행을 할 때 샌드 모드라든지 락 모드로 놓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차고가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일반 도로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은 속도가 조금 낮아서 아직 전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긴 한데 시속 뭐 100km까지 이제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차고가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차고 게이지가 2칸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짐을 실는 경우에는 더 낮게 낮춰서 이제 짐을 적재한 공간에 짐을 싣고 뺄 때 좀 더 편안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좀 높여서 주행을 해보면요, 의뢰 이 정도 차고를 가지고 있는 대형 SUV들 같은 경우에 좌우 롤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뭐 피칭 현상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곤 하는데 그랜드 체로키 L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이 이제 처음에 시승 전에 좀 기대했던 부분과 많이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나치게 좀 주행이 좀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전장이 5m가 넘는 대형 SUV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차선을 변경할 때 속도를 어느 정도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도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거의 뭐 수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롤링이 느껴지거든요. 거의 뭐 롤링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체감할 수 있지만 뭐 운전자나 동승석에 있는 분들이 뭐 불편하게 느낄 만한 이 정도의 롤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기대했던 거 이상이에요. 제가 이곳까지 오면서 3열에 앉아서 잠깐 좀 경험을 해보기도 했었네요. 3열에서 승차감이 어떨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뭐 공간이 넓다는 것은 아까 차량 내부를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3열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위아래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3열에서는 상당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3열의 공간 활용도 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좀 적은 세팅으로 아주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굳이 단점을 조금 꼽아보자면 연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랜드 체로키 L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연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특별한 기능들이 아이들링 스탑 기능, 그리고 앞쪽에 라이트 그릴 쪽에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어서 공력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부분,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연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차량들도 기통 유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큰 차량들도 연비 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 연비가 7.7입니다. 실시간 연비를 아까 살펴본 바로는 4.5에서 5.5 정도가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큰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비가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 그나마 좀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점 가운데 좀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프 브랜드가 속해 있는 스텔란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전 라인업에 전동화 모델을 추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내연기관의 지금 성능 같은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 전동화 모델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다양한 지프 브랜드의 차량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폭발적으로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